이 집은요, 무려 몇 년을 사셨던 찐 실거주 공간입니다. 그만큼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불편함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고객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요즘 집처럼 바꿔주세요. How you doing? Are you lost in the desert? We don't know each other, but that could change.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죽전에 위치한 3베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 집 디자인을 담당했던 우리 장준호 실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장님은 항상 없죠? 어디 있을까요? 뾰로롱, 안녕하세요, 장준호 실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를 가지 않고서도 새 집처럼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요, 무려 몇 년을 사셨던 찐 실거주 공간입니다. 그만큼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불편함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고객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요즘 집처럼 바꿔주세요. 원래 살던 집을 디프로가 어떻게 삶의 결을 디자인했는지 공간별로 천천히 둘러볼게요. 이 집의 핵심은 바로 주방입니다. 아내분은 베이킹을 정말 좋아하시지만 조리하면서 지저분해지는 것, 베이킹 용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너무 싫으셨다고 해요. 고객님네 가족은 공용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주방도 공용부랑 동떨어진 위치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시선이 벽을 보고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디프로그가 아내 고객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주방을 디자인했습니다. 주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많이 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가로폭입니다. 아일랜드의 최소 사이즈는 2700 정도를 잡아요. 그리고 동선은 최소 800에서 900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고객님 댁은 다행히 사이즈가 가로폭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적당하게 좋은 크기로 들어갔고 동선 폭도 적당하게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반대쪽에서 뭘 꺼내줘, 여기서도 뭘 꺼내서 주고, 그런 소통이 잦아지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아일랜드에는 속서랍이 2개가 있습니다. 인덕션 밑에 수저함이 하나 있고요. 맞은편에도 서랍에 수저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거였는데요. 인덕션 밑에 수저함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수저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할 때마다 옆에서 나와 있다가 수저를 꺼내고 다시 또 요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 수납장을 열면 이 안에 속서랍이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수저함이 있습니다. 이 수저함을 가지고 거실에 있는 식탁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이 동선에서 방해받지 않고 바로 이 수저들을 꺼낼 수 있게 되겠죠. 이 뒤쪽에는 냉장고와 키 큰 장, 그런 구성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폴딩 도어를 계획을 해서 소형 가전 수납들을 잘 할 수 있게 뒀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키 큰 장 같은 경우에는 동선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을 열면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을 수납을 저희가 열 때 이쪽에서 여는 거랑 이 동선 쪽에서 여는 거랑 현재 이 디자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면에서 문을 열게 되면 이 냉장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엄청 깊이 있는 장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측면에서 문을 열게 되면 깊이보다는 와이드가 더 큰 장을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냉장고에 맞춰서 깊이 있는 장을 너무 깊게 짜면 저 안쪽으로 손이 잘 안 닿기 때문에 수납을 활용하기가 꼭 그렇게 좋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수납을 쓰기에 좋아지게 됩니다. 이 뒤로는 확장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터닝도어가 있고 그 문을 열면 세탁 공간이 있는데 터닝도어가 가려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장을 조금 더 뽑아낸 이유도 있습니다. 주방 좌측에는 그레이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벽이 현관 신발장 쪽에서 그대로 말아서 들어오는 벽이에요. 저희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마감재도 동일한 마감재로 오기 위해서 가구 패널로 붙이면서 시공을 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깔끔하면서도 벽의 로스를 최소화했죠. 기존 주방은 저희가 이런 형태로 변경해서 디자인을 했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크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아내 고객님의 베이킹을 위해선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방 뒷 발코니와 주방 옆 방을 활용을 해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는데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보조 주방은 싱크대가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것저것 가볍게 세척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로봇 청소기도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보조 주방이에요. 이 보조 주방은 안방 맞은편에 있던 작은 방입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곳에 샤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도 다 확장을 해서 반대편은 드레스룸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쪽은 보조 주방을 만들어 뒀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소형 가전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더 편하게 커피도 내리고 베이킹도 하기 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개방감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맞은편 냉장고 쪽에는 수납장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두었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쓰진 않잖아요. 꼭 저 주방에 있진 않더라도 보조 주방에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도 충분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방을 끝까지 확장을 하면서 기존 발코니 장으로 쓰고 있던 창고장을 팬트리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되었죠. 이 팬트리도 단열도 확실히 해놔서 그렇게 춥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북측 발코니를 확장을 하게 되던 확장을 안 하게 되던 북쪽에 있는 공간에는 장을 너무 붙이거나 키 큰 장처럼 이렇게 닫아놓은 형태의 장을 꼭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열을 아무리 잘 해놓기는 하지만 장과 이 벽이 맞닿는 그 부분이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로 곰팡이가 생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팬트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은 초등학생 아들의 공간입니다. 아들 고객님은 정돈된 아지트 같은 방을 원하셨어요. 책상, 침대, 수납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분리된 느낌 쉽지 않죠.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냈고 귀여운 아드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아드님 방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간을 나누는 거였어요. 지금 보여지시는 이 가구가 가구 벽체처럼 보여지죠? 이게 다 가구로 만든 벽이거든요. 침대에 있는 곳에서는 아이 장식을 올려놓을 수 있는,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잘 계획을 해서 드렸고, 맞은편에는 여분의 수납을 더 할 수 있도록 장을 짜드렸어요. 이곳이 벽체화시킨 가구 뒤쪽입니다. 책을 많이 꼽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오픈장 형태로 짜드렸고요. 양옆에는 수납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수납장을 다 짜서 넣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여기는 기존에 원래 벽박이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드 필름으로 리폼만 해드렸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넓은 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공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건 작지만 아주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공간은 아이와 함께 성장할 겁니다. 고객님 가족분들은 이전에도 공용부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다고 하셨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두 분만의 온전한 공간도 필요하겠죠. 공용부에서 함께 했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안방에서 두 분의 시간도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했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을 열고 들어보면 여기가 침실이었고, 여기 작은 문이 하나 있고,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 작은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욕실로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바꿔냈거든요. 바로 문의 위치를 이 복도 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곳에 문을 만들어 두고 좌우측으로 동선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침대를 그대로 두고요. 반대편의 공간은 수납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길이로 시공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드가 타고 와서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고요. 화장대는 서서 쓰는 화장대랑 앉아서 쓰는 화장대의 이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높이도 당연히 달라지겠고요. 이 하부 장의 구성 또한 달라지게 되겠죠. 의자를 앉아서 쓰는 화장대의 경우에는 얇은 서랍 또는 상판만 있게 되고, 하부장에도 의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깊이가 좀 필요하겠죠. 대신에 서서 쓰는 화장대는 이 모든 걸 그냥 수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객님들한테 욕실 앞에 수납장을 두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드려요. 그 이유는 욕실에 있는 수납이 여분으로 두는 샴푸나 바디워시, 그리고 기타 휴지 여분들, 수건들, 그런 것들을 두게 되는데, 사실 수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로 쓰는 수건은 필요한 하나만 쓰게 되죠. 여분의 용품들도 굳이 꼭 욕실에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차라리 욕실 근처에 장 하나를 짜두고 필요한 것들만 욕실에 두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침대 헤드 디자인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실은 시각적인 자극이 적은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미니멀한 구조로 들어가 있거든요. 침대 헤드도 그냥 헤드의 기능만 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는데 확실히 깔끔하죠. 뒤쪽 부분의 벽, 이곳에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침대 헤드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의 불빛이 이 벽을 비출 때 이곳에 질감이 재밌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더 이쁘겠죠. 세로결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타일 쭉 시공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 양옆에는 콘센트랑 스위치 달아드렸는데요. 3로 방식으로 이루어진 스위치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이 안방 침대 커튼박스 쪽 간접을 켜고 끌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침대 헤드 간접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시작과 끝을 정돈된 공간에서 보낸다는 건 바로 삶의 질을 올리는 일인 것 같아요. 이 가족분들 공용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공용부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이니만큼 유지와 보수가 좋은 자재들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족이 항상 함께하는 거실 공간 함께 보시죠. 디자인이 굉장히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죠. 현관에서 타고 온 우드 필름이 TV월까지 쭉 가서 샤시까지 쭉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맞은편에는 웜그레이 톤의 벽지가 쭉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톤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TV월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갔어요. 하부 단이 있고 간접 조명을 주고요. TV월 좌측에도 저희가 포인트 타일, 박판 타일 하나 예쁜 걸로 붙여놨죠. TV 근처에는 조명이 간접 조명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TV를 볼 때 눈부심이 덜하기 때문에 천장에 조명을 많이 박는다기보다는 간접 조명 형태가 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TV월 좌우측으로는 수납장을 시공을 했어요. 고객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진행을 했는데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날개벽이 철거가 어려웠거든요. 우측 날개벽에 있는 곳에는 면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창고장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맞은편 벽은 날개벽 형태 그대로 그냥 두고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확장을 많은 곳을 진행을 했는데 샤시는 LX의 뷰프레임 샤시로 들어갔거든요. 뷰프레임 샤시는 확실히 보기에도 심플하고 실리콘 마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기능은 당연히 두말할 거 없겠죠. 벽지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 포티스의 004-05 스모크 그레이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은은한 질감이 있는 도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벨벳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스모크 그레이 모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질감들의 벽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저 현장 이렇게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는 바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고객님 댁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바로 중문이 있었어요. 중문이 있고 현관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되게 답답한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관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커 보이게 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중문을 철거하고 이 공간 자체를 하나로 여기게 하면서 현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까지 가 있는 뭔가 긴 전실처럼 보여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장을 끝까지 다 밀고 갔어요. 일부 구간은 이제 환풍기가 지나가는 비트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페이크 도어로 마감을 짓고 나머지 신발장 공간을 줬죠. 그리고 블라인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 보여지는 단을 살짝 올렸습니다. 단을 살짝 올리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점은 블라인드의 맨 끝에 부분,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깔끔하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좌측면에 보여지는 이 우드 필름은 보닥에서 나온 SPW55번 모델입니다. 되게 짙은 우드톤, 무광 텍스처가 특징이고요. 옹이가 적고 고등결이 되게 많아요. 깔끔하고 좋은 우드 필름입니다. 이 집의 무드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비되는 느낌이 모던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우드 필름이 쭉 밀고 들어와서 TV월까지 이어지죠. 이쪽 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히든도어 때문입니다. 이 히든도어가 가장 잘 쓰여지려면 이렇게 면이 깔끔하게 타고 들어올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거울을 하나 붙여놨죠. 이 거울이 들어왔을 때 반사되면서 이 면이 더욱더 깊어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거울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공간에 대한 가족의 만족감 그리고 애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 바로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같이 보시죠. 일반적인 레이아웃은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샤워 공간 또는 욕조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공간을 조금 다르게 풀어봤는데요. 변기가 있고 이 앞에 샤워부가 있고요. 우측으로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보다는 고객님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이라면 세면대가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타일 세면대를 두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됩니다.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면대가 있던 위치이기 때문에 수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샤워부를 시공할 수 있게 돼요. 이 수전이 문을 열었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욱 깔끔하게 보여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 하부 단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발을 올려놓고 발을 씻을 수도 있고요. 잠깐 앉아서 샤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 자체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죠. 정면에 보여지는 거울은 거울이 아니라 제 거울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수납용품을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해두었어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사시던 공간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리셋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디프로그는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삶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그 말의 증명이죠.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